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고객을 부르는 초기 창업 마케팅. 저는 플랭킷 IT 협동조합의 백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강 고객 성공이 기업의 성공이라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토리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스토리 브랜딩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토리 브랜딩을 영화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기업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 그 기업은 대기업이잖아. 그걸 우리 사례에 어떻게 적용해? 그래서 저희는 그걸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래서 대박이 났는지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서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플랭킷 IT 협동조합은 처음 시작은 부업이었어요. 당시 IT 사회적 기업이었던 회사 대표가 이전에 소셜 벤처 창업이 있었던, 그리고 좀 안드로이드 개발자였던 저를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좋은 마음으로 갔죠. 왜냐면 여기는 사회적 가치가 확실하고 좋은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그 대표가 여직원 막 성희롱하고, 그 다음에 막 직원들 갈구고, 그 다음에 공짜 야근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못 있겠다. 그래서 나왔어요, 제가. 예, 그 회사를 나왔는데, 저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있던 직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아, 우리가 회사 나와가지고 뭐 프리랜서로 일하건 다른 회사 들어가건 그럴 텐데 우리가 너무 여기에서 헤어지긴 아쉽다. 왜냐면 여기 있던 사람들은 좋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부업을 시작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한 거예요. 저희가 선택한 것은 바로 스토리 브랜딩이었습니다. 스토리 브랜딩을 해야지 우리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맛집이 되자. 이게 바로 저희 스토리 브랜딩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저희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지만 하고 싶은 사업 분야가 너무 많아요. 한 가지로 딱 정의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객들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고객이 원하는 것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점심에 가고 싶은 음식점을 떠올려 봐요. 그럼 보통 특정 음식점을 떠올리지 않아요.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떠올립니다. 잘하는 주 메뉴 하나씩을 떠올리는 거죠. 메뉴 하나가 맛있으면 다른 메뉴도 맛있는지 먹어봅니다. 처음에는 하나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객들이 여기가 맛집이구나 그러고 딱 가는 거거든요. 저희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선 상황 분석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우리의 강점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상황 분석했을 때. 처음에는 이전 창업과 부업을 영원에서 시작해서 마케팅에 성공시켜서 돈을 벌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 지원 사업 합격 경험이 있다. 세 번째는 디자인, 개발, 영상 제작에 전문성이 있다 였습니다. 기회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기회 분석을. 코로나19로 정부에서 초기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많이 풀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기회였어요.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한 초기 창업자들은 정말로 사업의 초보였고 창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어플을 제작하거나 브랜딩을 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 그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한 사회적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입주 공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세 번째 기회였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B2B 시장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점점 커지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시장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크몽이라든지 뭐 위시캣이나 그런 다른 경쟁자들도 막 뛰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그런 데보다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우리만의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시장에 있는 고객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고객 문제를 알려면 우리가 일단은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정부 지원 사업을 합격한 대표님들을 내가 직접 찾아가 봤어요. 그러고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쭉 진행했어요.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한 초기 창업자한테는 공통된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첫 사업인데 어떻게 마케팅할지가 고민이다. 두 번째는 지원 사업 예산에 맞는 믿을 만한 업체를 찾고 싶다. 세 번째는 정부 지원 사업을 이해하는 업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고객한테 성공은 무엇이었을까요? 고객이 가장 원하는 성공은 우리 기업의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방법을 알고 싶다. 두 번째로는 지원 사업 예산에 맞춰서 믿을 만한 곳에 외주를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문제랑 비슷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 지원 사업이 처음인데 행정 서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 처리를 빨리빨리 쉽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가 고객 성공이었어요. 고객들은 고객의 성공을 이끌어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다. 우리가 바로 너희의 가이드다. 여러분의 가이드다. 이런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처음에 우리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영상, 브랜딩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IT 외주 제작 업체이다. 그리고 우리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분야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곳인가 했을 때 IT 지식이 없어도 기업만의 스토리를 담아서 마케팅이 잘 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원 사업 예산으로 원하는 기능에 맞게 외주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지원 사업 행정 서류를 잘 처리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제시했냐? 고객이 우리와 외주 제작을 하기 원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과정을 했냐면 첫 번째로는 자사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에. 그 다음에 외주 제작 요청서 양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계약 및 외주 제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한 거예요. 위와 같은 계획을 제시했을 때 우리와 대화 나누기 원하는 고객들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류가 있었냐? 첫 번째로 바로 상담을 하고 싶은 고객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궁금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한테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행동을 촉구했냐? 첫 번째로 바로 상담하고 싶은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홈페이지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해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홈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 홈페이지가 보일 거예요. 저희 홈페이지가. 그러면 여기 안에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넣을 수 있는지를 했을 거예요. 뭐 가격은 얼마로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궁금한 고객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바로 의뢰를 하진 않았지만 창업이나 IT, 외주에 관련된 좋은 정보를 얻고 싶은 고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체험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어떤 체험이냐? 우리의 콘텐츠. 이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간한 뉴스레터, 저희한테는 이제 플래터라는 뉴스레터가 있었어요. 이거를 받아보시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면 받아볼 수 있냐? 구글에 플랭킷 플래터라고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뉴스레터를 구독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독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객분들이 많이 저희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객들의 실패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 첫 상담이 되게 중요했는데요. 이메일이나 전화, 대면으로 상담할 때 고객이 실패를 피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돕는지를 얘기했어요. 고객의 불안 요소를 구체적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 사업의 예산에 맞춰가지고 외주 제작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엄청나게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원 사업 총 예산이 얼마인지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 정도 가격이면 어떤 기능을 얼마에 구현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주 제작을 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마케팅, 매출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드렸습니다. 고객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향후 계획을 저희가 모두 들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영상, 브랜딩을 하고 나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알려주거나 방법을 컨설팅 해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잡한 지원 사업의 행정 서류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고객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 저희가 고객한테 지원 사업 받는 중간 기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다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 양식에 맞춰가지고 행정 서류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성공으로 끝맺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이 외주 제작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다른 곳에서도 아 여기가 맛집이야, 외주 제작 맛집이야 라고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로 뭘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 만족스러운 외주 제작 결과물을 고객이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일상이 어떤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고서 행정 처리가 무사히 잘 되어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이 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심리 변화는 어떨까요? 자,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불안한 고객들이 플랭키가 함께 하면서 타인과 자신을 신뢰하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안해. 하지만 우리를 만나고 나서는 타인이랑 자신을 신뢰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린 거예요. 그리고 고객을 향한 강력한 한마디. 우리의 한마디는 무엇이었냐? 고객이 일반적으로 가장 걱정하는 두 가지를 답변을 드렸어요. 저희가 첫 번째는
마케팅 걱정이에요. 플랭킷은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스타트업의 스토리를 고객한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예산 걱정이었어요. 지원 사업 예산에 맞춰서 홈페이지, 영상, 브랜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플랭킷이 초기에 진행했던 스토리 브랜딩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이렇게 저희도 스토리 브랜딩을 적용해 봤거든요. 저희 사업에. 네, 그랬더니 고객들이 여기는 일관성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를 가이드로 선택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스토리 브랜딩을 실제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